시간에 저는 서가 미술이 아니다. 그래서 서가 완전히 우리 교육에서 배제된 그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서가 미술인지를 뭐 역사적으로 뭐 증명을 해냈던 그런 시기라고 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걸 토대로 정말 그 서야말로 미술 중에 미술이다. 서는 문자를 중심으로 하고 문자는 그 조형과 내용을 한 몸으로 한다. 미술은 시각, 조형 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서와 미술이 중첩되는 부분, 공통분모, 특히 그 필획, 더 구체적으로 하면 추상성을 중심으로 왜 서가 미술인지, 또 그간에 우리가 서구 잣대로 우리 미술을 재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한국 미술의 그 유전인자를 우리 스스로 포착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언어의 본질은 문자는 조형과 내용,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 그림과 말이 하나다. 근데 우리가 그 미술이라 한다면은 여기에서 조형, 이미지, 그림 중심으로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내용과 텍스트, 말 자체는 아예 배제가 됐고, 조형 중에서도 어떤 대상의 재현으로서 그림 중심, 그러니까 어떤 추상과 또 다른 그런 그 잣대에만 우리 이 미술을 그 재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더니즘 미학의 시작으로서 주사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먼저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오래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술 쪽에서 특히 그 김용대 그 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사의 시방세계, 즉 작품이 담고 있는 초월적 세계의 정신성은 주사가 한국 모더니즘 미학의 시작이라 할 근거가 된다. 주사체에서 한자의 의미를 배제한 채 펼쳐놓은 다른 형령들은 만남에서 동일한 태도로 이어져온 한국 현대미술의 그 원천이 얼마나 유구한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전시 페이지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추사와 이우환과 같은 현대 작가와 비교하면서 써놓은 그 서문입니다. 현대미술이 서를 버린 지 근 100년 만에 다시 추사를 한국 모더니즘 미학의 시작으로서 호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 어떤 각성이다. 단 한국 모더니즘은 서구 모더니즘하고 같으면서도 또 다르다. 서구 모더니즘은 반전통이 핵심이라 한다면 한국 모더니즘, 특히 주사를 얘기한다면 전통 중의 전통, 그러니까 온고, 전통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 터져 나오는 것이 한국의 모더니즘이다. 주사를 말하자면 반전통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는 미술이 아니다는 그 잣대로 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사를 한국 모더니즘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영접을 하되 역사 전통이 얼마나 주사한테 제대로 녹아 나와 있는지, 주사한테 전통이 없으면 주사체 자체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의 경우는 이미 185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미 서구에서도 그 이점이 폭발적으로 등장할 지점에 주사는 이미 그 비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서가 아니다. 태촌이라는 두 글자, 예서로서는 태촌 두 글자, 이제 권돈인이 이제 태촌에 머물 때 절친이
절친이었던 이재한테 이 퇴촌을 현판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 판을 억지로 놀려 쓴 게 아니다. 강완사정 비이서위하라.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이서위하라. 필획지간에 우지굴신지, 필획 사이에 굴신, 그 붓이 확 움츠려들고 펴고, 몸을 우리가 펴고 굽히듯이 붓을 펴고 굽히고 펴는 이 뜻을 내가 담은 것이다. 서몽인가 받아들여 달라. 공졸우불개하라. 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또 이런 것조차를 따지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비이서위하라. 이거는 내 글씨가 아니다. 이미 주사는 스스로 우리가 인식을 100년간 인식 자체를 못 했었는데 스스로 이미 이 비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학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는 불계 공졸이라 했고 추라고도 합니다만은 서구 미학에서 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고전 미학이라 한다면은 서구 현대 미학에서 추를 얘기하는데 주사의 경우는 그런 아까 얘기한 왕이지류의 그런 전형적인 아름다움과 정반대인 괴의 미학을 여기서 직접 얘기하고 또 실천을 해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현대 미술에서 모더니즘 미학의 시작으로 주사를 호출한 것은 정말 중요한 각 깨달음이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100년간의 공백이 하나로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죠. 식민지 서구화 과정에서 우리 이 역사 전통을 다 내버리고 문명 개화를 위해서 서구를 받아들였다,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진정으로 이런 실존의 나라가 빼앗기고 서구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술에 있어서는 역사 전통이 어느 시기보다도 더 굳건하게 본질적으로는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무진인데, 그러니까 계산무진, 이미 이것은 글씨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무진하면 계산무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공간 경영을 보면 계산무진하고 그냥 기역자로 꺾어 내리잖아요. 저런 공간 경영은 주사 이전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을 주사의 경우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문자를 인식을 한 거죠. 이미지로서. 그리고 개자를 보면은 개자의 특히 이 곡자 오른쪽에 필획을 이렇게 360도로 뿌립니다. 보통 글씨를 쓰는 것 같으면 필순으로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제 저런 거. 그리고 허실의 공간 경영 꽉 채울 때는 바람도 통하지 못할 정도로 무진 같은 경우는 한자 쓰듯이 그냥 써내린다. 그리고 산 밑에 텅 비우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허와 실의 허허실실의 어떤 음과 양의 극단적인 대비와 조화를 저런 공간에서 경영을 해내고 있다. 완벽하게 현대미술, 그러니까 서만의 문제 아니라 현대 미감이 여기서 바로 두드러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회계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자. 그래서 이제 곡직의 대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개자의 오른쪽 왼쪽 그 획들을 보면은 아주 굳이 얘기하면 실타래처럼 이렇게 그리고 곡자에서 360도로 필획을 뿌리듯이 하는 거, 산자 아래를 텅 비우는 거, 먼 산을 보듯이, 그리고 무자에서 더 이상 저것은 글씨가 아니다. 그 필획 자체, 아까 우지굴신
그러니까 피렉지간의 피렉지간의 우지 굴신지 붓을 꺾고 펴고 하는 그 뜻을 봐라.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그런 그 맥락의 이야기들을 이미 주사는 훨씬 이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이렇고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 도덕 신선에서도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는 더 이상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거는 불계 공졸이고 내가 잘 쓰고 못 쓰고 하려고 쓴 게 아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참 괴이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괴의 미학을 주사는 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실천을 해내는, 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왕이지류의 어떤 정법 고전적인 그런 전형적인 미학으로 치면 이거는 글씨도 아니다. 정말 못 쓴 것 중에 못 쓴 것이 되는데, 거꾸로 현대 미학이라고 하는 입장 잣대로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주사를 전통서를 종결짓고 현대서, 현대미술, 현대예술의 문을 연 사람, 개창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부의 한중일의 서의 새로운 시작을 그 문을 개창한 사람이 주사다. 신자도 이렇게 나오죠. 선자도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쓴다면 저 신선 선자의 왼쪽 저 획들이 오히려 극도로 작고 지금 오른쪽 그 부수가 저렇게 극도로 커지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주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해내죠. 무량수각도 마찬가지고, 무량수각. 그러니까 이것이 주상 표현주의자들, 특히 로버트 마드웰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면은 그냥 획 자체가 내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감정들을 이 획 속에 다 집어넣은 거죠. 마지막 판전이 이런, 그래서 이 동자체라고 아까 주사 7살 때 글씨를 제가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때로 되돌아간 글씨, 천진의 세계를 이제 이 판전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데, 71세 작고 3일 전에 썼던 봉원사의 이제 현판으로 이제 쓴 글씨인데, 이것이야말로 잘 쓰고 못 쓰고를 다 떠난 획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냥 주사의 모든 어떤 감정들이 이 안에 다 드러나는 거다. 근데 주사는 이런 현판뿐만 아니라 군천, 근거, 효렴, 그러니까 이게 서한 예술을 가장 그 예스럽게 기계 고졸하게 쓴 글씨입니다. 가장 말년의 이제 글씨들인데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정말 못 쓴 글씨고 정말 괴한 글씨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현대의 문을 두드리는 여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판전하고 이런 그 7살 때 동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천진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런 주사체 형성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언이 남북 스파론 북비 남촌론을 쓰면서 서의 정통 왕이지가 아니다, 한나라 예서다고 하는 골자를 주창을 했고, 이것을 중국이 아니라 조선의 주사가 정명을 실천을 하면서 정명을 해낸 것. 그 주사체는 10대, 20대, 30대, 40대, 또 40, 50대, 60대, 그러니까 유배 이전과 이후, 또 24세 연행 이전과 이후 완벽하게 정법을 통해서 그 정법을 다시 파괴하고 정과 또 파괴한 그 글씨들을
녹여낸 제3의 비첩 혼용의 경지까지 만들어낸 것이 주사체 성분이다. 그래서 주사는 그 모더니즘 미학의 시작이지만은 반전통이 아니라 옹고가 대전제가 되고 결국 그것이 그 현대에 서로 동시에 등장하는 거다. 이거는 뭐 30대 초반에 주사가 쓴 글씨, 가장 전형적인 이런 글씨를 쓰고 왕이지 이전과 이후의 글씨를 두루 예술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서한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할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당시에 해서 제주 유배 시절에 이런 세한도 그림과 그 발문, 유배 시절에 무량수각과 무량수각이 어떻게 초반과 유배 해배되는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볼 수 있고, 여기서 주사는 조선 유학자만의 그 어떤 철학, 심성이 아니라 불교까지도 다 초이선사와 같이 그 전혀 그 신분이나 사상이 다른 그런 사람과 그 교류를 하면서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는 통유의 면모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때가 이때다. 그리고 이제 해배가 되고 나서 강상, 북천, 과천을 거쳐 71세 작고 때까지인데, 브리슬란도와 같은 이런 작품들이 초의 기자지법으로 난초를 그린 것이 아니라 쓴 거다, 친 거다. 그러니까 서와 화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실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형에서만이 아니라 사상에서 불이선과 성중천, 유가와 불가가 하나로 통하는 세계를 이렇게 시로 적어내고, 글씨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미 이 해체가 된 필획을 구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왕이지 왕법을 기준으로 이 글씨를 보면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실격인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다. 그냥 반전통이 아니라 왕이지를 완벽하게 섭렵하고 나서 나온 경지가 이거다. 그래서 유해도서, 겸곡이, 자종문자, 입보리, 그 문자보리,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까지 들어간 것이 주사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국 작가하고 비교했을 때 역시 중국에서도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어떤 반전통의 실험은 있었지만은 주사와 같이 비첩을 혼용해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다. 이병수와 조진유 겸 덩석여와 같은 이런 작가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잘 놓고 보면 이거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교해서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그 어떤 본질적인 성격 비교가 된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발생지라 한다면 우리 한반도는 수용지, 완성지, 용광로 같은 그런 그 땅이다. 이곳이. 그래서 제치원의 풍류도 마찬가지, 물을 토대로 유불도를 합친 거, 불교에서 선교, 양종을 합친 뭐 조계종도 마찬가지. 글씨로 칠 때 주사체가 비첩, 혼용, 왕이지와 그 이전에 그 비학을 합쳐낸 것이 주사체가 되듯이, 이 한반도 또 우리 문화의 근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지를 받아서 수용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걸만 제3의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뭐 더 중요한 사례는 뭐 한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전의 예서도 이런 원교 이광사를 통해서 또 침계루를 통해서 행서가 저렇게 구사되는 거, 밑에 무량수를 통해서 주사체와 18세기 원교 이광수 침계루를 통해서 미학 비교도 가능한, 그래서 서야말로 우리 예술사의 가장 정확한 그 잣대,
또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그걸 다시 좀 회복을 하자. 그래서 계산무진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주사 검석학령 이런 것은 결국 이런 주사 예술 세계는 학문에서부터 그 검석학 연구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글씨에서 학문을 빼버리면 그는 그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그 주사의 예술이 학의 일치의 경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언어와 예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아마 서구의 그 뭐 개념 미술이라든지 지금 문자 영상 시대 설치다, 영상이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문자 자체를 떠나서 또 존재할 수도 없고, 요즘 현대 미술에서 문자가 그 핵심이 되는 걸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서와 그림을, 서와 미술을 분리해 놓고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 오히려 같이 하면서 공통분모를 좀 더 서로가 이해하면서 뭐 따로 또 같이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이하다는 건데, 저 괴이한 것은 그냥 괴상하다가 아니라 가장 정법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경지. 굳이 서구 미학, 현대 미학하고 비교하면 추와도 대비가 되지만은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역시도 한국과 서구는 갖고도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주사를 통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저는 공통 그 분모를 획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풀어가는데, 한마디로 서구 미술과 동아시아 미술, 한국 미술과 서양 미술의 저는 근본 차이는 획이냐 선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이미 그 자체가 주상이다. 선은 라인이다. 그러니까 구상이고 대상이고 추상은 내면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우열의 문제 아니라 성격의 문제로서 동과서를 한번, 그래서 굳이 획을 얘기한다면 서양에서 점선면을 추상으로 얘기하지만 선과 면을 합친 게 획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백남준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해내는데, 결국 획을 이렇게 온몸으로 지금 행위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대체 백남준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비디오 아트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백남준이야말로 이런 동아시아 스트로크를 가장 현대 미술로 잘 해석해낸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환이 되는데, 이유환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바람 시리즈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현대 미술에서는 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유환의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동아시아 미술의 그 유전인자 DNA와 같은 획을 완벽하게 현대화시켜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작년 1월 2일 날 부산 시립미술관 가서 이유환 선생님과 직접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선생님 그 선으로부터 아니면 점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하니까, 5살 때 동쪽 황현료 선생한테서 그 하만 사랑방에서
한 달포 정도 1년에 오면 한 서너 번 왔는데 맨날 한일자 끊고 그냥 그 자군자 그리던 그런 날 80평생 그냥 지금까지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찌지 먹고 굽어 먹고 왔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서 아닙니까? 하니까 서예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동양 말하지 마라. 이거는 서구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본다. 이것은 동서를 떠나서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인간 조형 언어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본다. 그 얘기를 유한 선생님이 직접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이 작품과 또 아주 대비되는 관계항 돌과 철판을 놓았는데 그럼 왜 돌입니까? 그건 지구보다 먼저 생긴 게 돌이다. 우주의 먼지가 지구다. 그럼 왜 셉니까? 왜 철판입니까? 돌의 주성분이 철이다. 그래서 돌과 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인공과 자연의 문제. 공교롭게도 그 기역 철판을 네모 철판에 잘라놓은 기역과 니은 형상으로 잘라놓고 거기다 돌을 해놓은 거죠. 사실 기역의 순간 그 한글 조선일보 100주년 그 전을 그 기억의 순간으로 이제 현대미술 작가들하고 또 소리하는 춤하는 작가들하고 같이 작년에 만들면서 이유한 선생과 같이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서가 이런 이유한 작가와 같은 우리 현대미술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우리 미술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들의 근본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서의 눈으로 이 현대미술을 그렇지만 해석을 못했다.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때가 이제 왔다. 이게 지금 관계항인데 사실을 잘 따지고 보면 오행으로 풀어도 토생금이에요. 그 상생의 원리죠. 흙에서 금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글은 사실은 가나마사아. 그러니까 그 목화토금수 이게 전부 다 그 오행 원리, 천지자연의 도를 통해서 음양 오행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까 훈민정음이라 했고 더 정확하게 이런 오행이나 주역 원리들이 현대미술에서 완벽하게 그렇지만 아주 엄밀하게 구사된 것이 이런 이완의 작품이라고 보면은 비로소 예술이 뭔지, 그 예술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런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자연 또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조형으로 비주느냐 그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서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다시 그 회복되어야 될 언어다. 그걸 제가 경험으로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건 이건용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획을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상하로 그은 건데 이건용은 내 몸이 예술하는 거다. 내 몸이 그냥 이 공간을 깨우쳐가는,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키보드 치는 시대, 기계 시대의 이건용의 이 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설득력이 정말 있는 거고 이것은 결국 이것도 글씨가 근본이 되는 거다. 서라고 하는 것,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건용의 이 작품이다. 이강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다. 이거는 잘 쓰고 못 쓰고 글씨 조형마저도 없는 그 이전에 완전 무의식의 세계를 이강소는 이렇게
해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주사의 어떤 그 천진의 세계, 어린이가 벽에 그냥 황칠하듯이, 낙서하듯이, 토작질하듯이 해내는 그런 그 세계. 그렇지만 이강소라고 하는 작가는 그 세계까지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현대미술, 현대미학들을 다 소화해내고 이런 경지를 구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윤형근도 마찬가지. 이 횡면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구추상하고도 다른 거다. 윤형근의 그 작업실에 소루유화정 대지이민망이라고 하는 추사의 현판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아까 추사 계산무진의 그 진의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뭐 재해석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고암 이영로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암을 문자 추상이라 해서 도불 이후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고암은 절대로 서가 없으면 고암이 없다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고암 자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서예와 문인화를 그려왔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한다면 서의 세계는 추상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서예에는 조형의 기본이 있어요. 선의 움직임과 공간의 설정, 새하얀 평면에 쓴 먹의 형태와 여백의 관계, 그것은 현대회화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의 기본이다. 한자는 원래 자연물의 모양에서 따서 만들어진 상형 문자와 소리와 의미를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 그 자체가 동양의 추상적인 패턴이다. 그러니까 내 경우, 고암의 경우는 추상화로서의 이행은 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마지막에 이런 그 문자 추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인간 군상이나 이런 또 실제 오른쪽에 고암이 염원 평화적 조국 통일, 파리 있을 때 마지막에 쓴 저 글씨입니다. 저런 글씨 그 반핵 평화, 저 안에 잘 따지고 보면 저 무수한 인간 군상들이 들어 있잖아요. 저기 우리 문자도의 구조하고 같아요. 문자도 구조, 제주 문자도 구조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고암의 경우는 우리 역사 전통, 특히 서언어를 배제해버리면 고암도 그냥 허당이 되고 마는 그런 거다. 고암의 선생님이 그 해강 김규진인데 일제강점기 때 심시불 쓴 작품이고, 고암이 염원 평화적 조국 통일이라 쓴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심시불은 전통적인 우리 서언어로 해석이 된다면, 염원 평화적 조국 통일은 획과 획, 글자와 글자를 완전히 하나로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글자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쪽까지도 가버리는 거죠. 잘 보면 저런 것들이 주사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공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저거는 글씨가 아니라 추사의 계산무지는 그림이다. 글씨를 넘어선 그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암이 무수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 한자를 구성적으로 해석해내는 이런 작품들. 오른쪽 임정추이만 그러니까 소객 무궁이 그 율곡 신사임당 시를 저렇게 아주 현대적으로 구성적으로 풀어내는 작품. 황창배가 오른쪽 주사 브리슬란도와 같이 완전 오일로 저렇게 천지자 만물지 영려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서예의 성질, 필획의 성질, 붓성, 물질, 붓이나 먹 자체가 아니라 물성을
붓의 성질이나 먹의 성질을 어떻게 현대적인 도구 재료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뭐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곽인식 역시도 매우 중요한 그 작가인데, 우리는 뭐 그냥 이 획점을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보고 말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곽인식은 이 현풍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우환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만은 뭐 상대적으로 곽인식의 어떤 현대미술의 어떤 그 깨달음은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곽인식이 서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배태되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새롭게 우리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곽인식이 그 판넬 유리에 이렇게 그 깨진 작품을 해내는데 결국 물질의 성질에 더 근본적으로 맞췄다. 그래서 20세기를 우리가 물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성에다가 근본 그 동아시아의 특히 우리 전통 서에서 배태된 이런 서가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곽인식이 이 하산변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겁니다. 곽인식도 평생 저런 그 물질 유리를 깨는 작업이나 그 뭐 흑점 또 추상으로 이 점 시리즈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글씨는 여전히 씁니다. 그냥 한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년까지 이런 그 하산변운, 수산 낙엽 같은 이런 글씨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특히 먹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는 먹하고는 많이 다른, 특히 명원, 밝을 명자고 그는 원자인데 밑에 저렇게 그 그림을 그립니다. 저것이 물의 근원이고 태양의 근원, 그 해가 뜨는 지점들을 저렇게 개념 미술 하듯이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기존 서예가들하고 발상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다른 거, 이런 작품들. 근데 곽인식은 4살, 5살이 되어서야 글씨 쓰기를 시작했고, 글씨 쓰게 됨으로 인해 그림이 좋아지게 되었다. 혼자서 묵과 붓을 가지고 강으로 가서, 강이 아마 낙동강 같아요. 강물과 물고기, 아름다운 자연을 말해주는 것들을 들어가면서 될 수 있는 한 평평하면서도 큰 도를 찾아 글자를 쓰고 대나무 난을 그렸다. 그리고 강물로 흘러보냈다. 지우고 나서 햇빛으로 말리고 또 그랬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가는 사이에 수묵화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먹이나 돌과 관련이 이어지고 있다. 그 평생 이게 말년에 한 그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아까 돌 작업이나 유리 작업이나 이런 먹 작업들이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검은 색점의 작품, 또 그리고 먹글씨에서 쓰기마저 빼버린 급기야는 먹이라는 물질, 더 나아가서는 유리와 돌이라고 하는 물질 그 자체로 자연, 물론 빛과 소리까지 환원 내지는 유무마저도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 글씨와 유리, 돌, 그리고 색점은 별개의 소산이 아니라 유년, 청년, 장년이 이르는 반복미학의 진화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것이 전통의 어떤 뭐 개성이다가 아니라 서의 성격, 성질, 붓 자체가 아니라 붓성, 먹성, 이런 어떤 성격을 우리가 새롭게 문자 영상 시대, 키보드 치는 시대, 기계 시대 회복을 해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김종영 작품을 한 번 더 보게. 우리가 추상 조각의 거장으로 늘 김종영을 소개합니다만은, 김종영은 추상 이전에 글씨를 평생 이렇게 해낸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렇지만
생전에 글씨 썼다는 소리를 아무도 모르는, 어느 누구도 김종령 글씨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령은 이렇게 추상 조각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글씨, 그래서 3차원의 서의 세계가 김종령의 조각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종령은 정말 중요한 그 어떤 통찰은 주사와 그 세잔느와의 비교,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서와 현대 미술하고 비교해서 김종령 통찰은, 내가 완당을 세잔느하고 비교한 것은 거의 글씨를 대할 때마다 큐비즘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철한, 글씨에는 투철한 조형성과 아울러 입체적 구조력을 갖고 있고 상식적인 일반의 통념을 완전하게 벗어나 주사는 작자와 획을 해체하여 극히 높은 경지에서 재구성하는 태도며 공간을 처리하는 예술적 구성이며 하는 것은 거의 탁월한 지성을 말해준다. 학문을 얘기한다. 고전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종횡무진으로 풍부한 변화, 아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예술적 창의력과 넓은 견식은 좋기 세잔느에 비교해도 나옴이 있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구 관점에서만 경도돼서 우리를 보아왔던 것을 다시 좀 회복해서 우리 척도로 우리도 보고 우리 척도로 서구를 역으로 쟤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그 바입니다. 김종령이 이제 사인펜으로 이렇게 북한산을 그려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괴석, 그 자작시죠. 괴석을 일필휘주로 해내는 거. 왼쪽은 생성이라 해서 뭐 어떤 그냥 원형질 그대로, 원형 그대로 어떤 손도 가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그 박의 세계, 투박한 그런 세계. 이것은 주상 뭐 기역과 니은 아니면 기하 주상을 합체로서 이렇게 추상화된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런 작품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우리 현대 미술에서도 아니면 서예에서도 조차 아무도 그 언급하지 않은, 물론 고고학자들이나 선사시대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형적으로 그 시기 중심으로만 얘기해왔던 그 우리 선사시대 안각화나 가야톡이나 다누세 문경과 같이 그 나와 있는 거기에서 기하추상 문양들을 한번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이런 서언어 또 서구 추상 언어를 통해서 지금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냥 과거지사가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아니면 그 미래의 우리 예술 미술의 어떤 중요한 그 암시가 여기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천전리 암각화에 있는 추상 문양입니다. 뭐 신석기 시대는 분명한 것이고, 그만 그 신석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뭐 많게는 8,000년 전, 6,000년 전, 뭐 5,000년 전, 그때부터 청동기, 철기, 요즘 낙서까지도 여기 다 새겨져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 제일 위에 그 마른 목골 연속의 추상 문양, 특히 계속 중첩이 되고 있는 거, 저 경우 한번 보고, 그리고 밑에 동심원, 여러 동심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존에는 저게 그냥 선사시대 사람들이 뭐 주술적 행위를 하던 곳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한글 얘기하면서 천지자연의 소리, 천지자연지성, 필류천지자연지문,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그 명시되어 있으면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이 있다, 문양이 있다. 말하자면 소리와 이 그림은 다르지가 않다. 시각과 청각은 하나다고 하는 전제에서 한 그림 만들어졌듯이 이 당시 이 시각 언어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불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기하추상 문양으로 자신들 또는 그 집단들의 어떤 생각, 감정을 완벽하게 구사해낸 그런 언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만년 전이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15세기나 지금이나 앞으로 만년 후 역시도 가만히 보면 이런 가장 근본적인 추상 언어를 필획이라고 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획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그 시각 언어로 조형 언어로 표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만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날 우리와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사실 미의 질서가 무수한 시간 속에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그 질서가 완성된 거, 이미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시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완성된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조형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가 현재고 우리 과거가 미래가 될 수 있는 사이버 시대가 그런 때가 된 것이, 그리고 신신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미술의 미래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당시 사람 얼굴도 그려져 있고요. 아마 저 중간에 저런 그 아주 다이나믹한 저 필획은 가야토기의 뱀의 형상도 저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해는 가능합니다. 다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를 형성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기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여기서 해석이 가능한 것.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동아대 박물관에 있는 그 신석기 시대 초기에 토기 융기문 발입니다. W 문양, V 문양, 아까 저 천전리 양각화의 그 마름모 문양이 중첩돼서 계속 연속되어 있지만은 이것 역시도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이 돼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상층에만 딱 시문이 되어 있고 하층은 완전히 비어져 있는 거. 그리고 둥근 입구하고 기하추상 문양하고 관계들을 놓고 본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 맨발 벗고 무식하게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미개인들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 아니다고 하는 것. 우리 이때 사람들의 어떤 미의식이나 어떤 통찰력들은 우리 현대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령에 있는 그 양전동 암각화 군락의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다뉴세 문경이라고 하는 동경,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무구, 그러니까 동경하고 방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데, 결국 이건 그냥 거울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빛과 색의 문제, 소리의 문제, 그게 무구에서 그 팔두령이라든지 이런 동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현대 미술 역시도 더 이상 이제 그림 따로 소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시청각이 하나가 되는 세계라고 친다면 새로운 현대 미술의
현대 예술의 어떤 모티브 아니면은 그 시작으로서 우리 역사 전통을 우리가 지금 불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런 그 획들이 이 동경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구사되는 건 현대 우리 기술로도 재현을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미스터리고 불가사의한 그런 작품인데 우리 미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그 무구 중에 그 방울이죠. 저 방울의 저 손잡이 부분에 있는 기하 주상 문형들, 저 파형들을 보면 저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요즘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 문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통찰력이다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생각들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요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문제 역시 이 사람들의 어떤 조형 속에서 완벽하게 구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뭐 우주 자연의 원리 자체가 그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칸딘스키나 뭐 말레비치나 몬드리앙 아니면 세잔 아까 얘기했듯이 추상이 나오는 것은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이 바뀌는 그런 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통찰력에서 어떤 우연이지만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그 조형 언어들이 우리가 이미 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과제이겠습니다만은 가야토기에서 정말 땅만 파만 나오는 뭐 경상도고 전라도고 간에 이 가야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건데 그냥 삼각형, 사각형 이 그냥 뚫어진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그 구조와 구성을 통해서 360도를 돌아가면서 저런 문양들이 그 투각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고학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저것은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구울 때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라고 하는 그 견해가 뭐 지배적입니다.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전부일까 하는 의심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들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천지인, 둥글고 땅이 평평하고 네모나고 사람이 서 있는 이런 천원 지방의 사상들은 훈민정음에서 1443년 한글이 만들어질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동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본, 우리 사상이 근본적으로 조형화된 것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의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라고 하는 것이 오직 문자를 쓰고 못 쓰고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 아니라 그 이전에 획으로 다시 치환하고 분해하고 해체한다면은 서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다 현대미술도 역시 여기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현대미술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야말로 현대미술을 가장 크게 끌어안고 보듬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100년 동안 미술하고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로 서로 각고 다르면서 또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을 이우환이나 김종령이나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 놓고 보니까
식민지 서구화 과정에서 서가 단절됐다고 했는데 현대미술과 단절됐다고 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한국 미술의 어떤 세계성은 서언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내 것으로 현대 서양 미술의 문법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냈을 때 많이 그 힘을 확보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의 현대 미술이 이 어떤 돌파구 시작은 여기서부터다고 하는 각성, 시각, 방법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야말로 모든 예술의 토대이자 궁극이라는 걸 한번 문자도를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